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국어 문법을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글의 제자 원리와 표기 방식에 대해 살펴봤었는데 많이 어려웠죠? 이해가 잘 안 갔다면 다시 살펴보며 꼭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꼭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것은 중세국어의 조사입니다. 디딤 영상 기록지에는 조사와 어미라고 적혀 있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어미까지 영상에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벅찰 것 같아서 우선 조사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배울 거지만 일단 지금은 안 배우니 좋죠? 어미는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중세국어의 조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학기 국어 A 시간에 배웠던 조사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세국어의 조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미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거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콕콕 박혀 있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데 쌤이 그냥 불필요하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서 그래요. 친절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디딤 영상에 고운 글씨로 꾹꾹 눌러 필기해 주세요. 현대국어 조사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 중에서도 격조사 중에서도 교과서 부분에 나오는 것들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쭉 내리면 여백이 있죠. 여기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지금 살펴볼 것이 조사. 조사라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이 문장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이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격조사죠. 보조사나 접속조사도 있지만 일단 격조사를 같이 보려고 해요. 격조사는 어떤 말 뒤에 붙어서 그 말이 문장 안에서 어떤 자격을 갖도록 도와주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도록 도와주는 말. 그래서 격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현대국어의 격조사와 그리고 중세국어의 격조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정리할 거예요. 현대국어 그리고 중세국어 한번 같이 볼게요. 격조사 중 첫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주격조사입니다. 여기도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어의 자격을 갖도록 도와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영은, 지수, 선생님 이라고 하는 각각의 명사가 문장 안에서 기능을 하게 하려면 그것도 주어로서 기능하게 하려면 어떤 조사를 붙여야 될까요? 영은이 놀랐다. 지수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래? 이런 식으로 주격조사를 붙여야 되는 거죠. 여기 붙는 것들이 다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는요. 앞에 영, 은 이런 것처럼 받침이 있어요.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 그리고 지수 이런 것처럼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가. 근데 선생님께서 이건 아니면 공주께서 이런 것처럼 앞에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상관없이 앞에 있는 글자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는 깨설을 붙이는 것. 이게 주격조사고요. 우리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목적격 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앞에 말에 붙어서 목적어의 자격을 갖도록 도와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목적격 조사에 해당되는 것. 수박이나 사과라는 단어를 먹다라는 서술어의 목적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경우 수박을 먹다 또는 사과를 먹다 하는 식으로 을과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붙이죠. 이 경우에도 앞글자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앞글자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목적격 조사를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격 조사랑 비슷한 면이고요. 을과 릴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관형격 조사예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앞 글자가
관용어의 자격을 갖도록 도와주는 말. 관용어의 자격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관용어라는 건 뒤에 나오는 체언, 즉 뒤에 나오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녀석이라는 거 기억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로 뒤에 명사, 볼펜이라는 말을 수식할 수 있도록, 관용어라는 건 체언을 수식한다고 했으니까 볼펜이라는 체언, 요걸 수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의 볼펜, 이런 식으로 말이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용격 조사입니다. 선생님의 볼펜. 예를 들면 학교 규칙, 이제 다른 예인데요. 똑같이 명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거예요. 이 경우 다른 점은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어요. 선생님은. 학교는 모음으로 끝났죠. 그럼 이 경우는 앞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처럼 앞에 말이 자음이나 모음이냐에 따라서 관용격 조사를 다르게 사용해야 할까요? 보세요. 학교의 규칙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관용격 조사는 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오직 의를 사용하면 다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런데 관용격 조사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관용격 조사의 경우는요. 앞에 있는 말하고 좀 합쳐져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내 빵도 내 빵이고 내 빵도 내 빵이야 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 제 말이 좀 건방지게 들리나요? 라는 말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요. 네 라고 하는 것은 나 더하기 관용격 조사, 의를 합친 거죠. 그래서 나의 빵 해서 명사를 꾸며준 거고, 내 빵이라고 하면 이것도 너의 빵이라고 해서 빵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관용격 조사 의를 붙인 거고요.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말이라고 해서 이 제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죠. 그래서 이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요거는 세종어지 훈민정음에서 비슷한 사례를 볼 거라서 참고해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부사격 조사예요. 지금 선생님 아들이 지금 계속 선생님을 애타게 불러서 잠시 선생님이 멈췄었습니다. 어쨌든 보면 다음으로는 부사격 조사를 살펴볼게요. 부사라는 건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을 수식해주는 품사니까 부사격 조사는 용언의 앞말이 붙어 그 말이 용언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의 자격을 갖도록 도와주는 말입니다. 부사격 조사는 다른 조사들보다 종류가 좀 더 다양해요. 예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아까 학교의 규칙이라고 하면서 학교가 규칙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라고 하는 관용격 조사를 붙였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학교 다음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 즉 용언. 부사라는 것은 용언을 수식해주니까요. 학교에 가다죠. 가사라고 썼어.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고 봤을 때요. 이 사이에 어떤 조사들을 넣어주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될까요? 학교에 가다 또는 학교로 가다라고 하면은 학교라는 장소에 간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겠죠. 또는 학교를 출발점으로 보자면 학교에서 가다 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이 사이에 붙어있는 말들을 전부 다 부사격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소를 얘기한 거니까 처소 또는 장소 부사격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부사격 조사의 예로는요. 두 대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귤하고 오렌지가 비슷하다라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요. 귤이 오렌지와 비슷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 와라고 하는 말은요. 비슷하다라고 하는 용언에 수식해주기 위해서 붙여준 조사라고 보면 돼요.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하는 기능을 하니까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부사격 조사의 예로 보자면 연필이라는 말과 쓰다라고 하는 용언이 있는데 이 경우 두 개를 연결하면서 쓰다라고 하는 용언을 수식하기 위해서는 연필로 쓰다와 같은 부사격 조사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는 쓰다라는 행위의 도구가 되는 게 연필이라고 밝혀주는 거니까 도구 부사격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는 좀 종류가 많죠. 부사격 조사의 종류 중에 일단 수업에서 다룰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좀 잘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질병 조퇴하다. 이렇게 해도 문장이 어색하지는 않아요. 조사가 생략돼도. 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 조사를 집어넣어주면 질병의로 조퇴하다 라는 말이 될 거예요. 즉 의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넣었는데요. 질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니까 원인 또는 이유를 밝혀주는 부사격 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사격 조사를 마무리 짓고요. 사실은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다양해서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교과서 중세국어 지문에서 다루어지는 건 이게 전부라서 일단 요거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술격 조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술어의 자격을 갖도록 도와주는 말이라는 건데요. 서술어가 아닌 단어를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꽃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이 경우 꽃이다 라고 해버리면 문장 내에서 이것은 꽃이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술어로 만들어질 수 있죠. 서술격 조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조사의 경우는 문장 내에서 형태가 고정돼서 형태가 안 바뀌어요. 이런 걸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서술격 조사의 경우는요. 문장의 쓰임에 따라서 이 이다의 형태가 아주 자유롭게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꽃이고 저것은 똥이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 고 이것도 서술격 조사인 거잖아요. 또는 우리 1학기 때 문법을 배웠을 때요. 현대문법에서 상대 높임의 종교의 표현을 다양하게 배웠잖아요. 격식체나 아니면 비격식체. 거기서도 뭐 하오체 종교러미, 그러니까 뭐 이것은 꽃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니면 하십시오체 종교러미 하면 이것은 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될 거고 아니면은 하계체 같은 경우 이것은 꽃이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다양한 형태들도 다 서술격 조사로서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활용을 한다는 점. 이게 특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 2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중세국어의 조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죠. 아, 슬프죠. 진정한 수업이 이제 시작이라니. 그치만 현대문법의 조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세국어의 조사는 아예 알 수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중세국어의 조사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만 꺼주세요. 그리고 미리 생각할 게 있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현대어 풀이를 읽어보면서 방금까지 살펴봤던 조사들,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서술격조사 이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시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세국어의 같은 위치를 찾아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주격조사구나, 목적격조사구나 하고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되려면 일단 중세국어부터 읽기 시작하면 막 혼란스러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는 일단 현대국어 풀이를 보면서 거기에서 조사들 지금 익혔으니까 그 부분들을 표시해 보라는 거죠. 그럼 화면에 잠깐 멈추고 해보세요. 잠깐 멈추세요. 자,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조사들을 잘 살펴봤나요? 일단 디딤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현대어 풀이를 기준으로 조사들을 잘 찾아냈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수업에서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설명하는 부분 역시 여러분이 방금 영상을 멈추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 생각했는지 이제 파악을 하면서 디딤 영상 기록지에 잘 적어 놔야 돼요. 그걸 잘 적혀져 있는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점검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로 다시 와서 현대어 풀이 위주로 같이 읽어가면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조사를 어느 부분들을 찾아봤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말이 라고 했으니까 이게 주격조사겠죠. 그럼 주격조사라면 이 중세국어엔 어디에 해당되는지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랏 말싸미 라고 했을 때 이 형태는 말쌈 더하기 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 받침에 있는 이응이 뒤로 이어져 간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이 중세국어 시기에도
이 이라고 하는 형태가 주격조사로 쓰였겠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여기예요. 우리나라 말이 라고 있는데 요거는 앞에 있는 우리나라라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이거 선생님의 볼펜을 생각해 주면 돼요. 선생님의 볼펜은 볼펜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의가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볼펜 어디 갔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자리는 사실은 관형격 조사가 있어야 했던 자리예요. 그걸 생략했을 뿐이지. 비슷한 수식 관계가 바로 여기죠. 나라, 말이. 그럼 우리나라의 말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위치에 해당되는 게 여기죠. 우리나라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시옷. 그러니까 이 시옷의 형태는요. 관형격 조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하고는 좀 형태가 다르죠. 현대국어와 다른 것들은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얘네는 참고해서 기억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주세요. 이어서 보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과 달라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냐면 아까 귤이 오렌지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비슷하다, 다르다. 약간 성격은 뭐 반이어기는 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서술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 서술어니까. 중국과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우리나라 말과 중국어를 비교하려고 갖다 놓은 거죠. 이 과라는 건 그러면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치에 해당되는 조사를 찾자면 여기, 둥깃, 애. 지금하고 형태는 다르지만요. 이 애가 뭐라는 얘기예요? 비교, 부사격, 조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도 지금과 형태가 다르잖아요. 우리 애라고 하는 형태는 아까 뭐 학교 애에 가다 하는 장소를 표현하는 데 썼지 대상을 비교하는 데 쓰진 않았거든요. 현대와 다르니까 꼭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 부분까지는 이제 조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 부분에선 어딜 찾았나요?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여기 주격조사가 지금 사용된 거고요. 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죠. 요거는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여기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르고자 말을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바가 라고 하는 또 주격조사가 사용이 됐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홀배이셔도 라는 형태란 말이에요. 최대한 형태를 분석해 보는 거야. 하는 바라고 할 때 여기 배라고 하는 게 바 더하기 이의 형태라면 이 주격조사 가는 여기하고 지금 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이게 주격조사였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격조사가 이나 가 이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긴 지금 외로운 모음도 하나 주격조사로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마침내 제 뜻 여기도 표시를 해줬어야겠죠. 아까 내 빵, 제 말 이런 예를 들어줬었잖아요. 제 뜻 하면 저의 뜻.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합쳐지는 거지만 우리가 또 못 봤는데 또 다 합치했어요. 방금 선생님 아들이 지금 TV를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막 넘쳐서 선생님한테 와서 알려줬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지금 몇 번째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 그냥 이어서 갈게요. 어쨌든 제 뜻을 저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사용이 된 거고요. 지금은 현대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의 형태로 이제 보고 의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저라고 하고 이게 관형격 조사 이의 형태가 개입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관형격 조사로 봐요. 이것도 현대하고 조금 다른 거니까 기억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내 저의 뜻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체크할 게 요거죠. 이건 무슨 조사죠? 뭐뭇을 뭐 펴다
라고 하면서 서술어의 목적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목적격 조사 을이죠. 목적격 조사. 표시했을 거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위치를 보면 예전엔 뜻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썼었나 봐요. 여기에 지금 목적격 조사 을이 합쳐졌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형태가 동일하죠. 뜻을 지금 이렇게 뜻을 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뜻을 이렇게 했나 봐요. 뜻을 실어 펴디 못하는 놈이 하니라. 못하는 사람이 여기도 지금 있죠. 사람이 많다 하면 요것도 주격조사 라고 본다면 여기에 지금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 봐요. 예전에는 사람을 놈이라고 한 거죠. 그 놈이 하니라 많다라는 뜻인데 그럼 여기에도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그대로 사용이 된 거죠.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위하여 내가 일을 위하여 라고 하면 내가 이게 지금 주격조사고요. 일을 이게 목적격조사죠. 위하여 가엾게 여기어 새로 28글자를 이라고 하는 것도 목적격조사 만드니 그럼 지금 일단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하나, 둘, 세 개였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내 형태는 아까 선생님이 관형격 조사 얘기하면서 나 더하기 의 형태가 이 내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주격조사 가가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중세국어에서 내 일할 위하여 하면 이 나 라고 하는 말에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고 보는 거죠. 나, 이 라고 하는 것. 아까 할 바가 있어도 라고 할 때 주격조사 이를 쓴 것처럼 같은 형태로 쓰인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뭐 어떤 경우는 이를 쓰고 어떤 경우는 외로운 모음으로 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응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용비어천과 나갈 때 같이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면 이를 위하여 라고 할 때 를 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를 그대로 대입해서 보면 랄이라고 해서 아래아래 찍어놨어요. 형태가 조금 다르죠. 르이라는 형태가 없고 랄이라는 형태만 있었던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것도 모음조화라고 하는 1학기 때 배웠던 문법 현상이랑 관련이 좀 있는데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볼 거예요. 일단은 르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랄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할 위하여 가엾게 여기어 새로 28글자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랄이라는 형태로 나와 있죠. 이거 참고해서 봐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쭉 보면 될 거고요. 거의 이제 어미와 관련된 거라서 이건 수업 때 같이 할 거고요. 요 부분, 할 따름이다 라는 부분, 이게 이제 서술격 조사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따름이라고 하는 말이 이다가 붙으니까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요거를 지금 중세국어로 보자면 따름이라는 말은 이렇게 썼겠죠. 따름 더하기 이리라 라는 형태가 합쳐졌을 텐데 요게 바로 서술격 조사로 썼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1대1로 대응해 가면서 각각의 조사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그거 조금 더 지금은 좀 하나하나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점검한 거고요. 수업 때는 그거를 정리해 가면서 조금 더 머릿속에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382쪽에 있는 용비어천가에 나와 있는 조사들까지 같이 분석하면서 조사를 끝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